일본이 부산 일본 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에 항의하며 한일 통화수합 논의를 중단하겠다고 우리 정부에 통보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부문의 호조에 힘입어 지난해 4분기 시장의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9조 2천억 원의 깜짝 실적을 올렸습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실적 전망도 좋다며 주가가 무난히 200만 원을 돌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국 대선 이후 줄곧 하락하던 금값이 최근 4흘 연속 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아직 금값이 반등의 시기는 아니라며 하반기는 돼야 상승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이 세계 최대 가전박람회인 CES 2017에 참석해 미래 자동차 시장의 핵심은 친환경과 자율주행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 부회장은 2020년까지 친환경차 모델 14종을 선보이고 2030년까지는 완전 자율주행차를 시판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6일 생경제연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일본이 부산 일본 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에 항의하며 한일 통화수합 논의를 중단하겠다고 우리 정부에 통보했습니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일본의 주재하는 재경관이 일본 정부로부터 부산 소녀상과 관련한 조치 중 하나로 한일 통화수합 논의를 중단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한일 통화 수합은 2012년 8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으로 양국 관계가 악화된 뒤 점차 규모가 줄어들다가 2015년 2월 종료됐습니다. 이후 우리 정부가 지난해 8월 일본의 통화 수합을 전격 제한해 논의가 시작됐지만 4개월여 만에 또다시 중단되고 만 겁니다. 통화 수합이란 외환 보유액이 부족한 상황에 대비해 특정 국가와 통화 교환을 약속하는 협정입니다. 특히 일본 엔화는 국제금융거래의 기본이 되는 기축통화인 만큼 안전장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갤럭시 노트7 단종 사태로 지난해 3분기 어닝쇼크에 빠졌던 삼성전자가 한 개 분기 만에 실적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 9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올렸는데요. 시장의 전망치보다 1조 원이나 훌쩍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삼성전자의 깜짝 실적에 주가도 화답했는데요. 200만 원대에 올라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4분기 9조 2천억 원이라는 깜짝 실적을 거뒀습니다. 당초 시장은 8조 원대의 영업이익을 전망했는데 이보다 무려 1조 원가량 웃도는 수준입니다. 실적 효자 종목은 단연 반도체였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4분기 반도체 부문에서만 전체 영업이익의 반 이상인 5조 원가량의 이익을 낸 것으로 추정됩니다. 주력 품목인 디램과 낸드 플래시의 가격이 올랐고 출하량도 증가한 덕분입니다. 디스플레이와 소비자 가전 부분에서도 각각 1조 원이 넘는 수익을 낸 것으로 보입니다. 갤럭시 노트7 사태로 지난해 3분기 고작 1,000억 원을 손해쥐었던 IT 모바일 부문은 노트7의 자리를 갤럭시 S7이 채워주면서 2조 원이 넘는 이익을 낸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1분기 전망은 더 좋습니다. 시장에서는 영업이익 10조 원대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장밋빛 전망이 나옵니다. 반도체 디램 가격이 지난 두 달 새 39%나 올랐고 1분기에도 30%가량 추가로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등 호황에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아예 올해 연간 영업이익이 50조 원을 돌파할 것이란 파격적인 전망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실적 호조에 힘입어 삼성전자 주가가 무난히 200만 원을 돌파할 것으로 내다봅니다.
국내 증권사 중에는 최고 235만 원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측한 곳도 있습니다. 1분기 실적도 양호하고 2월 초부터 자사주 매입 조각을 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주가 흐름은 올해 연간 전체적으로 상당히 양호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21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깜짝 실적의 오늘 삼성전자는 1.8% 오른 181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서울경제TV 정한입니다. 미국 대선 이후 하락하던 금값이 최근 사흘 연속 상승하자 바닥을 확인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아직은 아니라며 매수에 나서려면 2분기까지는 기다리는 게 좋다고 조언합니다. 양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대선 이후 시장 금리가 급등하면서 하락하던 금값이 지난 4일 0.9% 상승을 시작으로 사흘째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금값은 1.4% 상승한 온스당 1182.30달러로 5주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달러가 약세로 금값이 강세로 돌아선 것은 최근 트럼프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된 탓입니다. 전날 공개된 작년 12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의사록에서 트럼프의 경제정책에 대한 대립적인 시각이 나타난 점도 한몫 더했습니다. 달러가 최근에 고점을 찍고 좀 빠진 게 있어요. 그리고 1월 20일 날 트럼프 취임을 앞두고 이제 트럼프의 정책이 과연 제대로 이행될 수 있겠느냐라는 약간 불안 심리도 좀 퍼지면서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게. 전문가들은 그러나 금값의 추가 상승은 없을 것이라며 아직 반등의 시기는 아니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시장금리가 다시 상승해 금값이 현재 수준에서 등락을 반복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금값의 반등은 금리 변동성이 안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하반기 들어서야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길게 보면 2분기까지는 한 1100에서 1250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나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상승으로 돌아선다. 하반기에 온스당 1400달러까지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의 매수 시기에 대해선 지금 당장도 매력적인 가격이지만 즉각적인 반등은 없으므로 2분기 중반인 4월에서 5월 정도가 적절하다는 조언이 나왔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로 불리는 CES 2017이 개막했습니다.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은 CES에 참석해 사람이 직접 운전을 하지 않아도 스스로 도로를 달리는 자율주행차와 친환경차 그리고 초연결 지능형차를 미래 자동차 시장의 화두로 꼽았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CES 2017이 열리고 있는 미국 라스베이거스 만달레이 베이스하우스 컨벤션 센터. 현대차 프레스 컨퍼런스 도중 자율주행차 아이오닉이 라스베이거스 도로를 달리는 영상이 나옵니다. 운전석에 앉아있는 사람은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정 부회장은 핸들을 잡는 대신 잡지를 보고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확인합니다. 영상이 멈추자 정 부회장은 마치 영상에서 튀어나온 듯 검은색 니트에 정장바지 차림으로 무대에 오릅니다. We can already anticipate how vehicle will be able to reach out, seamlessly interacting with other vehicles and with the outside the world, for greater safety and convenience. 프레스 컨퍼런스 기조연설에 나선 정 부회장은 어제 자율주행은 인상적이었다며 현대차는 대규모로 적용할 수 있는 자율주행 기술에 집중하고 있고 가장 안전한 방식으로 운전자를 모든 제약과 제한으로부터 해방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2018년에는 신형 SUV 수소 전기차를 내놓을 것이라며 2020년까지 하이브리드 차량 5종,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4종, 전기차 4종 등 친환경차 모델을 14종 이상 선보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 중엔 최고급 브랜드인 제네시스 브랜드를 댄 친환경차 계획도 들어있다고도 했습니다. 자율주행차를 타고 CES 무대에 깜짝 등장한 정 부회장은 2020년까지 고도자율주행을 마무리하고 2030년엔 운전대가 아예 없는 완전 자율주행차를 시판한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새해 첫 주 부동산 분양시장에선 전국 8곳, 총 3,134가구가 청약 접수를 받았습니다. 서울과 부산 등 인기 지역에선 최대 2만 명이 넘게 몰리며 인기를 끌었지만 동탄 2신도시 등 수도권을 포함해 지방은 대거 미달됐습니다. 취재의 정창신 기자입니다.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들어서는 사랑으로 부영 아파트 단지.
이단지는 새해 첫 주 청약한 8곳 중 가장 높은 평균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며 1순위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금융결제원 아파트 투유에 따르면 이단지는 1097가구 모집에 25,792명이 몰리며 평균 청약률 23.51대 1로 전주택형이 1순위 마감됐습니다. 서울 강서구 염창동 이편한 세상 염창은 평균 청약 경쟁률 9.46대 1로 229가구 모집에 총 2,166명이 청약했습니다. 강동구 둔촌동 청호뜰의 피움 퍼스트는 40가구 모집에 84명이 접수해 평균 2.1대 1로 무난히 모집 가구 수를 넘겼습니다. 청약시장에서 관심이 높은 서울과 부산 지역에서 수만 명이 몰리며 식지 않은 인기를 보여준 겁니다. 반면 수도권인 경기도 화성과 인천 연수구, 제주 등에선 모집 가구 수를 채우지 못한 채 미달됐습니다. 경기도 화성 동탄 이신도시 호수공원 인근에 들어서는 동탄이 아이파크, 이단지는 평균 청약 경쟁률 0.39대 1로 976가구 모집에 383명만 청약에 참여했습니다. 인천 연수구 행복한 마을 서해 그랑블 단지는 평균 청약률 0.7대 1을 기록해 미달됐고, 제주 귀룡비치 하임 단지도 42가구 모집에 5명만 청약 접수해 평균 청약률 0.12대 1로 미달됐습니다. 이외에 전남 해남 코아루 더 베스트는 청약률 1.01대 1로 간신히 모집 가구 수를 채우는 등 인기 지역과 비인기 지역 간 양극화가 뚜렷해진 모습입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주말이 아닌 주중에 소수의 지인들과 여유 있게 즐기는 평일 웨딩이 늘고 있습니다. 가격 대비 성능을 우선시하는 소비 트렌드와 지인들과 파티를 열듯이 결혼식을 즐기고 싶어하는 풍조가 맞물리면서 결혼식의 모습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보경 기자입니다. 지난 9월 30일 결혼한 석창아 씨. 석 씨는 주말이 아닌 금요일 저녁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각종 혜택을 챙길 수 있어 가성비가 좋고 여유가 없는 주말 웨딩에 비해 편안하게 결혼식을 할 수 있어서입니다. 차량이라든지 식사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들이 할인되는 부분이 있었고, 또 저만 이제 그날 결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원하는 그런 이제 일정대로 조금 더 결혼식을 여유롭게 즐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 가성비를 중시하는 소비 트렌드에 맞춰 평일 웨딩이 증가 추세입니다. 웨딩 컨설팅 업체 아이웨딩에 따르면 2015년 주중 웨딩은 전년 대비 7% 증가한 데 이어 올해는 9.7% 늘었습니다. 주중 같은 경우에는 정상 금액 대비해서 할인 혜택이나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이런 내용들을 신랑 신부님께서 미리 알고 이렇게 알아보시는 부분들이 많으십니다. 이런 흐름을 겨냥해 웨딩홀에서는 할인폭 확대 등 주중 웨딩 프로모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더 발렌티 청담과 노블 발렌티는 예식 총 비용의 40%를 할인해주고 3부 파티까지 제공합니다. 또 루나미엘레는 대관료를 최대 500만 원까지, 식대는 1인당 15,000원 깎아줍니다. 롯데호텔도 주중 웨딩 고객을 대상으로 음식료를 최대 20%까지 할인합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기업들이 연초부터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 우려가 커지고 국내외 정치적 불확실성이 더해지면서 조금이라도 빨리 자금을 확보해 두는 것이 경영에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미국 금리가 오르면 국내 채권 시장 금리 상승에도 영향을 미쳐 기업들의 자금 조달 비용이 증가합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달 들어 롯데쇼핑과 이마트, 현대제철, CJ E&M 등이 줄줄이 회사채 발행에 나섰습니다. 롯데쇼핑은 당장 만기 도래분이 없음에도 운영자금을 미리 마련하기 위해 오는 23일 2,500억 원어치를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도 현금 상환보다는 차환을 선택하는 추세입니다. 이마트는 오는 10일 2014년 발행에 만기가 돌아오는 3천억 원 규모의 회사채를 차환하기 위해 4,300억 원어치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현대제철도 24일께 회사채 차환 목적으로 3천억 원어치를 발행합니다. 미국 금리 인상과 국내 대선이 3월로 당겨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시장에서는 1월에서 2월 중 회사채 발행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새해 첫 주 서울 아파트값 하락세가 6주 만에 멈춰섰습니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1월 첫 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이 보합을 나타냈습니다. 재건축 시장은 둔촌 주공의 저가 매물이 거래되면서 하락폭이 감소했습니다. 일반 아파트도 저렴한 매물이 일부 소진되며 0.01% 상승했습니다.
신도시의 아파트값은 0.01% 하락했고 경기, 인천은 보합세를 보였습니다. 전세시장은 서울이 0.01% 올랐고 신도시와 경기, 인천은 지난주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로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옥시레킷 벤키저 전 대표에 대해 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현우 옥시 전 대표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신 전 대표의 업무상 과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신 전 대표 등은 지난 2000년 옥시싹상 뉴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하면서 독성 화학물질의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아 사상제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제품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는데도 인체에 해롭지 않다고 허위 광고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함께 기소된 존 리 전 옥시 대표에게는 과실치상의 증명이 안 됐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계란 군남 물량의 100%를 공급하는 농협은 최근 AI의 확산으로 계란 수급이 크게 불안해지자 일선 군부대에 납품하던 계란 물량을 30% 이상 줄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병들에게 제공돼온 계란 반찬이 소시지 등으로 대체될 예정입니다. 중소제조업 근로자들의 고령화가 갈수록 심화해 4명 중 1명이 50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는 오는 9일에서 11일 4흘간 온비드에서 도봉구 방학동 대상타운 현대아파트 등 전국의 아파트와 주거용 건물 67건을 포함한 690억 원 규모 811건의 물건을 공매합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주말인 7일 전국 고속도로의 교통량은 402만 대로 지난 주말에 414만 대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 도심의 하늘을 뿌옇게 만드는 것의 정체는 바로 중국발 스모그인데요. 특히 겨울철 스모그 속의 미세먼지 농도가 더 심해져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겨울철 미세먼지로부터 내 건강을 지키려면 어떻게 할까요? 봄철 황사보다 건강에 해롭다는 겨울철 중국발 스모그가 한반도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자연현상인 황사보다 중국발 스모그 속에는 초미세먼지와 각종 중금속 등 인위적인 오염원이 더욱 많습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미세먼지 농도는 11월부터 상승해 2월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최근 중국의 빠른 공업화로 인해 만들어지는 대기오염물질이 증가하게 되었고 미세먼지를 비롯한 여러 유해물질이 기류를 따라 우리나라로 이동해 오면서 고농도 미세먼지 농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초미세먼지는 지름 2.5마이크로미터 이하로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의 매우 작은 물질입니다. 일반적인 먼지와 달리 코나 구강, 기관지에서 걸러지지 않고 폐나 혈관 등 인체의 깊숙한 곳으로 침투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안면구소는 2013년 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미세먼지가 기도나 폐, 심혈관, 뇌 등에 들어가 염증을 일으키면 천식부터 심혈관계 질환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눈에는 알레르기성 결막염과 각막염이, 코에는 알레르기성 비염이 생길 확률이 높습니다. 눈 건강을 지키려면 외출할 때 콘택트 렌즈를 끼지 않는 게 좋습니다. 렌즈를 끼고 있으면 눈물 순환이 잘 안 돼 눈 속에 먼지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수시로 인공 눈물을 넣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폐가 약한 사람은 특히 외출을 삼가는 게 좋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미세먼지 농도가 10마이크로미터 퍼 제곱미터 증가할 때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인한 입원율은 2.7%, 사망률은 1.1% 증가했습니다. 미세먼지에 장기간 노출되면 심근경색 같은 허혈성 질환 사망률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에는 야외 활동을 가능한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깥에 나갈 때는 황사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증한 마스크를 구매해야 미세먼지를 80% 이상 차단할 수 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할 때는 코와 입을 완전히 덮을 수 있도록 밀착시키는 게 좋습니다. 수분크림 등 화장품을 얼굴에 바르고 나가면 차단막이 형성돼 피부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미세먼지를 밀어내게 하는 등 안티폴루션 기능성 화장품도 시중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실내에 있을 때는 짧게라도 자주 환기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외출 후에는 반드시 손과 얼굴, 발 등을 깨끗이 씻고 특히 코 옆이나 눈가, 입가 등 손이 잘 닿지 않는 부분을 닦아줘야 합니다. 물을 충분히 마셔 노폐물을 배출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미세먼지의 농도는 오전에 가장 높고 저녁에 다시 오르는 특징이 있어 아침, 저녁 시간에는 야외 운동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중국발 스모그는 시간을 가리지 않고 유입되기 때문에 환경부 먼지 예보를 꾸준히 참고하는 게 중요합니다. 겨울이면 더 기승을 부리는 미세먼지로부터 내 건강을 지키는 것도 역시 일상생활,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실시간 기상정보 잘 확인하고 호흡기 관리에 각별한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황지영입니다. 2017년의 첫 주말 야외활동 시간대는 야외활동하기 무난한 날씨 예상됩니다. 큰 추위 없이 구름만 지나겠는데요. 다만 토요일 제주도는 낮부터, 남해안은 저녁부터 비가 내리겠고요. 일요일 새벽에서 아침 사이 그치겠습니다. 일요일은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으로 종일 비나 눈이 내리겠고 그 밖의 지역은 구름 많거나 흐리다가 서울, 경기로 일요일 늦은 밤부터 월요일 새벽까지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주말 대기질이 좋지 못한데요. 오전 시간대는 좋겠지만 오후 시간대는 토요일과 일요일 모두 미세먼지 지수가 한때 나쁨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외출할 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영남 지역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맑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고요. 제주 남서쪽에서 기압골이 다가오면서 제주도와 남해안으로 영향을 주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대체로 맑다가 저녁부터 점차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서울 1도에서 10도, 대전 영하 1도에서 영상 11도 분포 예상됩니다. 동해안도 맑다가 구름 많아지겠고 속초와 울진 1도에서 11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제주도는 낮부터, 남해안은 저녁부터 비가 내리겠고 광주 1도에서 12도, 대구 0도에서 11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남해상으로 비가 내리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도 남해상에서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고요. 동해상도 다소 높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다시 추워져서 수요일은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8도까지 내려가겠고 낮에도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또 화요일과 수요일 사이에는 서해안과 울릉도, 독도로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네, 생 경제 현장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십시오.